지금은 물가를 누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긴 하락을 끊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3,800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락 이후에 반등하다가 다시 더 내리꽂는 차트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재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말을 했습니다. 워딩을 살펴보면요.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근절하는 건 어렵다. 우리에겐 강력한 통화정책을 견딜 만큼 충분한 회복력이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이런 것들이 외부 전망을 복잡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올 수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의도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파월이 경기 침체는 없다. 충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어제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워딩이 바뀐 거죠. 분명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발언인데 시장의 반응이 재밌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는 듯 하더니 몇 시간 만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굳이 파월 의장이 저렇게 발언하지 않아도 이미 월가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누차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더 하락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은 그 뒤에 나온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발언에 주목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짧을 거고 오더라도 약하게 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증시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 호재도 똑같지만요. 그 이슈가 주가를 움직이려면 그게 선반영이 안 돼야 움직여요. 모두가 이미 아는 이슈는 선반영이 다 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반영한 이슈라면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죠. 아마 파월 의장도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장은 다음 이슈를 주목해야죠. 바로 경기 침체인데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큰 금리 인상을 했는데 원래 증시로 가거나 소비 시장으로 가야 할 돈이 은행으로 몰리니까 돈의 유통 속도가 늦어지고 경제에는 활력이 떨어지죠. 그런 단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하니까 단행을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요를 통제하는 거랑 공급을 늘리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경제라면 수요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립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건 고통스럽지만 공급을 늘리면 모두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을 늘리기가 힘든 상태예요.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죠. 중국은 봉쇄하고 있죠. 그렇다고 국내는 또 구인난에 시달리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수요를 확실하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급을 늘리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수요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죠. 근데 지금 물가랑 금리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어지간히 금리를 올려서는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2.5% 올려봤는데 안 되니까 0.5%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0.75%까지 올린 게 지금의 상태죠. 근데 이쯤 되니까 이렇게 올리다가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우려하기 시작한 거죠. 자칫 물가 잡으려다가 경제를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서히 금리를 올리면서 공급망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급망이 돌아올라 치면 다시 금리를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 공급망을 개선했어요. 지금 미국의 공급망 부족의 원인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거든요. 기업들이 작년만 해도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짜로 돈 주고 주가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싼 임금에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공짜로 돈 받고 주가가 오르는데 일하고 싶지 않겠죠. 사람을 못 구하니까 임금은 오르고 임금이 다시 물가를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일단 주가가 크게 떨어지니까 파이어족 같은 거 꿈꾸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네 하면서 다시 일하러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산업생산지수랑 설비 가동률입니다.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지금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직은 그동안 누적된 부족한 게 많아서 이걸 메우느라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아지는 흐름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설비 가동률도 정말 좋아요. 올해 들면서 쭉쭉 오르고 있어요. 이번에 79% 찍었고요. 설비도 가동한다고 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약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8월에 8.7%로 정점에 이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면서 점차 하락할 거라고 한 것도 이런 요인들을 반영한 거죠. 그치만 뭐니 해도 이런 지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국제적인 이슈가 해결이 돼야 돼요. 현대의 공급망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글로벌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도 앞으로의 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 러시아나 중국의 문제라고 말을 한 거죠. 어쨌든 미국 내 공급망은 그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되나를 봐야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로 알 수 있는데요. 역시 금리 인상과 궤를 맞춰서 이 지점부터 쭉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테일을 보면 소비 심리 지수는 예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발표가 나오는데요. 6월 10일에 보시면 예측이 58인데 발표는 50.2로 7.8이나 차이가 나요. 이때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나면서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거 나오고 5일 후에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났고요. 그럼 5일 동안에 일어난 변화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확실히 줄어든 건 분명해요. 그럼 이 정도면 물가 상승률은 시간이 문제지 확실히 잡힌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수요 감소는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수요 감소는 즉각적인데 반해서 공급망 회복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차 기간 동안에 오는 게 경기 침체예요. 수요 감소와 공급 회복이 오는 시간차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어떻게 버틸 것이냐가 관건이 된 거죠. 그 기간이 너무 길면 경기 침체에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빨리 공급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남은 게 러시아 전쟁이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같은 연준이 통제 못하는 대외 변수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관건이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결된다면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을 1980년에 비유해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2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예요. 가장 근접했던 게 80년 6월에 51.7인데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13.8%였고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리면서 그야말로 대학살을 했어요. 그때 소비 지수가 저 정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낮죠. 그래서 이 정도 소비 심리 지수에 공급망만 빠르게 해결된다면 경기 침체도 피하고 물가도 빠르게 잡히고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잡혀버리면서 다시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안 오르는 고성장 저물가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 지금 미국의 공급 역량도 역대 최고 수준이니까 대외 이슈만 해결되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거는 경기 침체를 피해갔을 때 해당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시티은행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있고 소비가 줄어들면은 인플레이션은 해결되겠지만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꺼진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공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면 경기 침체를 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역시 시티은행도 공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데 방점을 둬요. 결국 지금은 물가를 누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 감소랑 공급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단 소비 감소가 잡은 물가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공급 확대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는 소비를 다시 늘려서 소비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다시 오게 하려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척 바쁠 겁니다. 경제 영역에서 연준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정치로 넘어갔거든요. 이 시간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서 전망한 게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기업의 실적은 견조할 거라고 봤습니다. S&P 500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만약 이게 맞다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지는 거죠. 저는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런 디테일을 잘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주가가 당장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지표는 공부를 하면 예측이 가능하고요.
결국 주가는 길게 보면은 지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위기가 해결된다고 해서 크게 빠진 주가가 바로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내는 이상 장기적으로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하고요. 경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에서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다려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늘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악재가 눈앞에 가득해도 그걸 이겨내는 건 사람이고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